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늦었습니다. 제가 어제 가족에 상을 당한 부분이 있으셔서 좀 먼 친척분이신데 상가집 갔다 와서 되게 피곤해서 잤는데 시계도 안 울리고 아침에 난리가 난 거. 미리 제가 전날에 거의 90%는 만들어 놓고 자는데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한 줄만 쓰고 잠을 잤는데 이 죽일놈의 시장에 반등의 트리거가 필요하다. 반등의 트리거. 뭔가 이 연초에 이 우울한 분위기를 돌려 세울 반등의 트리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줄을 써놓고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미국 반도체주들이 특히 엔비디아가 $500를 넘어서는 모습이 아주 반가운 반등의 트리거로 가장 우리가 많이 들었고 반등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반도체주들이 연초에 좀 속을 썩였는데 오늘 반등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한국 주식시장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까지 함께 있는데 반등의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오늘은 일단 핵심이다. 이렇게 두 개의 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미국 시장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58, 나스닥은 2.2, S&P 500은 1.41% 이렇게 상승을 하며 특히 나스닥이 14,843까지 단숨에 올라오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나스닥이 미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어떤 기술주들이 주가 하락의 주범이었는데 한 방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멋진 모습이 나타났다. 그 원인은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 3종 세트가 시장을 돌려 세울 어떤 기술의 진보에 가격도 많이 빠져 있고 기술적 반등도 필요한 시기에 뭔가를 찾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칩 3종 세트가 걸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뉴욕 증시를 요약해 보면 첫째 하락을 면치 못해 지난해 말 9주 연속 랠리의 종집을 찍었죠. 특히 기술주 중립의 나스닥이 2% 넘게 오늘 올라오면서 새해 강세론자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줬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는 전일보다 216% 오른 37,683, 나스닥은 4,763. 이렇게 거리를 마쳤다. S&P가 4,763, 나스닥은 14,843. 엔비디아가 새 칩을 출시하면서 6% 이상 급등했고 지난주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한 애플이 2% 이상 반등에 성공을 했다. 아마존도 2% 이상 상승하면서 차면치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핵심은 엔비디아죠. 반면에 보잉은 737 맥스 9이 상공기가 사고를 낸 보잉 나오면서 보잉은 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올해가 겨우 시작점에 있고 지금은 강세장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시 기술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주식은 과매수됐지만 수익률이 너무 거기에 비해서 과매도됐다. 지난주 하락으로 약간의 반등이 이루어질 조건이 마련됐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일어났고 이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나면서 이제 기간 조정이 저는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모멘텀 시장을 다시 한번 돌려 세울 그 새로운 모멘텀을 시장이 그렇다고 V자 반등으로 크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갈구하는 시장이 연초에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실적 발표 속에서 새로운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고 빠른 순환매와 잡주들의 향연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 잡주들의 향연을 이길 수 있는 굵은 테마가 나타나기를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12월 뉴욕에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를 봤다. 2021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미국 12월 고용 추세지수라는 게 이제 113.15 전월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은 일단은 상승 강도가 좀 꺾이는 모습을 나타났다. 이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가 가정용 AI 칩 3종을 공개했죠. 사상 최고가 $522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 민간 최초 달 착륙선 추진 장치에 문제가 있다. 달 착륙 능력에 위험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공습과 병력을 줄인다. 미국의 이제 부동산 대출에 해지는 페니메이가 미국의 3분의 1이 향후 1년간 모기지 금리 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다. 머스크하고 하파그로이드가 후티와 홍해 안전통일의 합의를 부인을 했다. 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가 내달 2일 미국에서 출시할 것이다. 출시가는 3,499달러. 예, 뭐 이게 정말 올해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애플의 비전 프로라고 했죠. 다음 달 2일에 미국에서 출시가 될 거다. 출고가가 3,499달러. 네, 좀 비싼 4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번 사고 싶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네,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은 살 것 같은데 주식은 Q는 그 다음에 문제죠. 항상 드림, 꿈으로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Q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P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데 항상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있을 때가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르는 그 기대감이 있을 때 이런 면에서 미국의 애플 비전 프로 관련된 종목들, 3S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한번 다시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이렇게 주가 상승을 끌어올렸던 원인 중에서 미국 금리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2년짜리 금리가 4.364, 2.7bp, 10년짜리는 4.015, 2.2bp, 20년은 4.2, 30년은 3.1bp. 금리가 다시 살짝 안정을 찾는데 10년짜리 금리가 다시 3%대로 내려와야죠. 올해 목표가 3.5인데 다시 4%대까지 올라가는 상황인데 금리가 안정을 찬다. 이제 올해 금리가 3월에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6번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희석이 되면서 어느 정도 튀어 올라온 것들이 이제 좀 무뎌지는 거죠. 그냥 무뎌지면서 새로운 모멘텀과 새로운 반등의 그 불씨를 찾아서 시장이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그 첫날이 바로 오늘이지 않을까.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가 중요한데 저는 4조를 한번 3.8조 정도 예상을 하는데 3.8조에서 4조 정도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아주 가장 큰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해보는 거죠. 여러분 엔비디아가 500달러를 넘었습니다. 522.53달러. 와 정말 450에서 500달러까지 박스권으로 봐라. 그러니까 그 박스권의 상단을 뚫고 지나가 올라오는 거죠. 엔비디아가 2월 초에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도 엔비디아 2월 실적이 이 뭔가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벌써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한 방 때려. 역시 이제 4번 타자는 한 방 때려주는 맛이 있어야 되죠. 우리 조선의 4번 타자 이 삼성전자가 좀 일어나기를 바람. 벌써 타율이 지금 1할 때에서 2할 때로 살짝 올라온 거죠. 3할 때까지 때려줘야 9만 원까지 때려줘야 우리가 숨도 쉴 수 있고 그 돈으로 소비도 하고 주식 시장이 좋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주식 인구가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5,600만 명 하다가 2천만 명까지 는 상황인데 그들이 쓰는 그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가 부동산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주식마저 죽어있으면 소비가 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의 실필주 같은 것이다. 결국 선진국 경제 체제에서 자본의 가장 큰 모습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와 있는 모습. 이러한 세대의 변화의 원년이 작년이었다는 거죠. 네, 올해는 가속화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 이제 어제 제가 회사에서 과열의 조정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한 첫 번째 어떤 주제였죠. 과열 현재 시장에 과열이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조정은 어느 정도일 때 가장 적정할까? 네. 평균 마이너스 5% 수준의 조정이 일반적이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 가정을 한번 보면 지난 10월 말 이후 9주 연속 상승했던 S&P 500 지수는 변동성 지수가 역사적 하단에 근접하는 등 과열 우려가 부각되며 연초 이후 테크와 중소형주 위주로 약세를 보이고 있었다. 과거 2006년 이후 현재까지 S&P 500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 연속해서 상승했을 때 최소 4주 연속으로 수익률은 누적으로 10% 이상 상승한 이후 기술적 조정을 받았던 경우가 총 21차례가 있었다는 거죠. S&P 500 지수는 과열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평균 5% 정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 경험치 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이 과열의 대꾸받고는 마이너스 5% 정도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5%면 될 것 같다. 우리가 2,500에 보통 마이너스 5, 25 뭐 거의 한 100bp 뭐 2,400 정도여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 조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참고로 이미 EPS가 주도한 상승이
그러니까 이렇게 4주 연속 누적 수익률을 10% 이상 상승할 때 그 원인을 보면 EPS 수익률이 상승해서 올라가는 케이스하고 또 한 케이스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케이스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EPS 수익률이 주도한 상승은 21차례 중에서 7차례가 있었다는 거죠. 평균 조정은 마이너스 4%였다. 밸류에이션이 주도한 상승은 14차례로 가장 많았고 평균 조정이 마이너스 5점이었다. 그래서 5% 정도 조정을 받으면 조정은 거의 끝난다. 조건이 두 개였다는 거죠. 최소 4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주간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로 10% 이상 상승한 케이스가 21번, 그 중에서 마이너스 5% 정도 수준이 일반적인 조정의 평균이었다. 이렇게 첫 번째 결론을 내보네요. 그래서 평균 마이너스 5%가 기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제 모 애널리스트가 쓰신 것도 재밌는 게 하나가 더 있었는데, 2024년 미국 GDP 성장률 추정치는 지난해 8월 0.6에서 현재 1.3%로 상향 조정돼 있다. 현재 성장률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50bp 이상 인하의 기대감이 가지려면 경제 성장률이 100bp일 때는 경제 성장률이 0.2% 이하여야 되고 50bp 이하를 하려면 성장률이 0.9 이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100bp 하려면 성장률이 최소한 제로여야 된다는 거죠. 네, 성장률이 제로 수준을 갖고 와야 되는데 성장률이 1.3일 때는 100bp 인하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또한 재밌는 것은 3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62%로 낮아졌는데 동결 확률이 34%인데 이걸 뚫고 내려와야 과열이 해소가 된다. 재밌죠? 다시 한번, 3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확률이 62%였는데 동결 확률을 뚫고 내려와야 된다. 34%를 뚫고 내려왔을 때 그때 과열 해소가 나타난다. 마이너스 5% 정도 과열 해소. 그 다음에 GDP가 0% 이하일 때 100bp 5번, 4번을 인하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동결 확률을 뚫고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만 과열이 해소가 된다. 이러한 과열 해소에 대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가 계셔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결국 과열 조정 후 반등주는 EPS가 증가하면서 밸류에이션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다. 결국 수익성이 증명되어 있는 기업. 그렇다면은 저포주들이 결백률이 높아 보이는데 저포주들이 다시 시장에서 떠오를 가능성? 저포주라면은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반도체도 사실 저포주에 가깝죠. 뭐 삼성전자 같은 SK 삼성전자 같은 건 굉장히 저포주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 EPS가 증가해서 밸류에이션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 자동차 뭐 그런 전통의 강자들인데 이러한 기업들이 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여기에 동의도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성장주이면서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네, 성장주이면서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메리시터 세븐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열이 좀 수그러든 이후에 다시 반등할 때는 저포주가 항상 높았다, 수익률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저포주보다는 성장주가 수익성을 증명하는 주식, 그런 주식이 오래 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열 소화 이후에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고 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섹터 보니까 반도체 장비가 가장, 제가 봐서는 퍼를 낮출 수 있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주밖에 없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뭐 확신하면서 I'm sure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침 오늘 반도체주들이 치고 올라와서 여기에 잘 맞는 그러한 매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결론 짧게 들어갑니다. 오늘 미국 증시 반등으로 한국 증시 반등의 기운을 맞이할 것이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받쳐만 준다면 연초 기술적 반락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곧 있을 CPI 발표에 대한 CPI 수준, 그리고 연준의 차기 스탠스 발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거로 보고 있는 거죠. CES와 JP모건 이벤트는 이제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죠. 또 새로운 빠른 순환매가 단기 치고받는 시장이 나타날 것이다. 다만 오늘 미국의 반등 지속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계로 추격 매수는 당연히 비추죠. 네.
추격물세 했다면 어제 빠졌을 때 제가 우리 카페에서는 추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봤는데 오늘 이게 좀 맞아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모멘텀 반도체가 다시 치고 올라올지, 그 다음에 뭐 애플 비전 프로가 치고 올라올지, CXL이 다시 치고 올라올지, 그 XX 같은 전도체가 또 치고 올라올지, 전 전도체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죠. 정치 테마 주고 올라올지 아무도 모르죠. 좀 잘 관찰하고 지켜보고, 그 다음에 성장성과 수익성이라는 것을 받쳐주면서 이게 이퀄라이즈가 되는 그러한 섹터와 종목을 찾아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을 해 봅니다. 오늘은 매우 즐거운 날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 시장이 아주 강한 반등, 엔비디아의 반등이 아주 눈에 확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제 카페로 오십시오. 요즘 카페에 많은 친구들이 몇 분씩 들어오시던데 들어온 친구분들도 좀 잘 적응하시고 저에게 질문,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종목 질문들. 그 다음에 다양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물려있어 계시는 분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이 주소 치고 들어오셔서 들어오기 누르시면 됩니다. 금일 다양한 관심 종목들, 중간 코멘트들, 또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올려놓으면 제가 바로바로 코멘트를 해드리니까 저희 카페를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료입니다. 한 보시고 결정하셔야 되는데 좀 결정을 해서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반등의 날, 삼성전자와 미국발 반도체의 반등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좀 쓰라린 마음을 소금을 뿌릴 게 아니라 반창고를 일회용이라도 좀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반등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